번부터 풀이해 드리면 되는 거냐면 7번부터 풀이해 드리면 되는 거죠. 자, 7번 월요일 날도 똑같은 거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풀다가 만약에 못 푼 거 있으면 프린트 챙겨오시면 되고요. 7번부터 보시면 바닥으로부터 0.4kg짜리 물체를 경사면 30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빗면을 따라서 팔이라고 하는 속력으로 밀어 올립니다. 언제까지 가냐면 똑같습니다.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일을 할 겁니다. 이때 빗면을 따라서 4m 올라간 후에 순간적으로 멈추었다가 밑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만든 걸 찾을 건데 마찰력은 일정하다고 치자. 마찰이 있답니다. 그리고 중력과 속도는 10이라고 치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요, 최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와 같을까 다를까? 다르죠. 왜? 보존력 말고 비보존력이라는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여러분들 각도는 30도이고요. 0.4kg짜리가 4m 올라갔다 멈췄다 그랬어요. 그러면 올라간 거리가 4m라는 얘기입니다. 이 길이가 4m. 그러면 올라간 높이는 얼마야? 라고 하니까 2m인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죠? 그러니까 2m에서 갖는 위치 에너지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0.4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2 그래서 얘는 얼마? 8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동안 처음 위치 에너지에 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처음 위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네, 맨 처음에 여기에서는요 운동 에너지만 있었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되겠어? 근데 얘는요 속력이 얼마? 8로 밀었네요. 자, 그러니까 속력에 제곱하시면 64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니? 12.8줄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12.8에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습니다. 자, 그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요 올라가면서 마찰이 해질 만큼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나중 에너지가 되는 거죠. 처음 에너지는 12.8이었고 나중 에너지가 보는 것처럼 8이었기 때문에 마찰이 한 일이 4.8이라는 걸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랬을 때 이때 작용한 마찰력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에서 핫하게 하고 있죠. 마찰이 한 일은요. 마찰력에다가 밀고 간 거리 곱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찰이 한 일은 4.8이고요. 마찰력 모르고요. 밀고 간 거리는 4m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작용한 마찰력의 크기 1.2N이에요. 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물체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온다면 이라고 하는 똑같은 곳을 지나갈 때 마찰이 한 일이 4.8이면 내려올 때도 마찰이 한 일은 똑같이 작용할 거니까 4.8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에너지가 9.2만큼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2.8보다 9.2만큼이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3.6줄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면서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왔을 때 속력 얼마니? 2분의 1 곱하기 0.4 곱하기 v 제곱이라서요. 이때 속력은 3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건 생으로 다 중학교 3학년 내용입니다. 선생님, 그 네. 3.6줄이 그 마이너스 9.2줄인데요? 네? 마이너스 9.6줄 아니에요? 9.6? 28, 26. 네. 9.6 그러면 3.2. 그래서 속력 4. 되겠죠? 이렇게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복하기 때문에 같은 만큼의 에너지 감소하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8번 문제에서 멈춰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림은 질량이 1kg의 물체가 용수철 상수가 50인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상태. 자, 여기에서 연직면에서 30m만큼만 더 잡아당기면 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조건이 읽으셨어야 돼요. 1kg짜리 물체를 매다니까 평형 상태에서 20cm 늘어납니다. 그쵸? 자, 그 상태에서 30만큼 더 밑으로 잡아당겼을 때요.
평형점에서의 위치의 에너지는 얼마나 차이가 나니? 라고 했는데 이 상태에서 얘가 더 늘어나서 여기까지 오면서 어떤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니? 어떤 위치 에너지의 변화가 중력에 생기니? 대한 위치. 중력 위치 에너지. 하나 더 있어요? 네. 철에 대한 탄성 위치 에너지. 네, 용수철에 의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우리 배웠잖아요. 이 두 가지의 변화가 생깁니다. 탄성 에너지는 늘어납니다. 더 늘어납니다. 탄성 에너지는 증가할 거고 위치 에너지는 감소할 거예요. 중력 위치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되겠어? 요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학교 3학년 때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만 배웠지만 우리 물리 1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도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는 30만큼 감소해요. 0.3m. 그래서 얘는 몇 킬로짜리냐면 1킬로짜리니까요. 1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0.3이니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3만큼 감소합니다. 요 얘기야. 대신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늘어났겠죠. 근데 얘가요 맨 처음에 늘어나기 전인 상태에서 늘어나는데 0.2만큼 늘어났다가 0.3만큼 더 늘어나서 0.5가 되는 요때 요 탄성 에너지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 요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요 탄성 에너지에서 요만큼의 탄성 에너지 빼면 돼요. 탄성 에너지 구하는 식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나중 탄성 에너지는 0.5의 제곱이고 처음 탄성 에너지는 0.2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0.5의 제곱 빼기 0.2의 제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50 곱하기 이거 얼마? 이거 계산하면 0.21 0.21 0.21이 돼요. 되겠어?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5.025 5.25요. 5.25. 그렇다면 얘는 전체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2.25네요. 되겠어?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얘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라는지 중력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총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셔야 되니까 탄성 에너지 증가량에서 감소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을 빼셔야 전체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인데요. 제가 9번 문제에 1번까지는 봤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2번, 3번, 4번, 그 중에서 4번은 지금 물투가 끝난 친구들은 풀 수 있지만 물투를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친구들은 풀 수 없는 문제. 왜 96이 들어가 있거든요. 대신에 2번하고 3번은 푸셔야 됩니다. 자, 할 수 있겠어? 자, 1번 답은 구했죠? 얼마입니까? 1번 답은 13이죠. 왜 13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실에 매달려 있는 추를 당기는 거예요. 당겼을 때 얘가 이렇게 오죠. 자,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당기고 있는 중이야. 12kg에 해당되는 힘으로. 그래서 사실은 중력가속도 곱해서 120N으로 써야 되는데 중력가속도 굳이 10 곱하기 싫어서 옛날에는 그냥 12kg에 해당되는 힘이라는 뜻으로 12kg 중이라고 그냥 썼어요. 됐죠? 자, 저 힘을 뉴턴으로 바꾸면 120N, 중력가속도가 10이라는 전제를 고려해서 이렇다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물체에 작용하는 힘 몇 개? 몇 개? 세 개. 세 개의 힘의 합력이 얼마? 0. 자, 얘는 아래 방향으로 5kg 중에 해당되는 중력 받고 있고요. 사람이 수평으로 당기는 12kg 중에 사람이 당기는 힘을 받고 있고요.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 받고 있어요. 이 세 힘의 합력이 0이라는 얘기는 우리 배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힘이든 두 개를 골랐을 때 이 두 힘의 합력이 나머지 하나의 힘과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의 힘이 작용할 거야. 그래서
그래서 요 두 힘의 합력을 구하면 이게 12kg 중에 해당되는 힘이 이쪽으로 작용해야죠. 자, 비스듬한 방향의 합력은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됐죠? 여러분들 보시면 요게 피타죠. 요 크기가 5죠. 알겠어? 이거 5고 이거 10이면 얘는 얼마 돼야 돼? 이거는 13에 해당되는 힘을 7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피타를 집어넣어서 해결한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끌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물리원의 앞부분, 물투의 앞부분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하게 필요하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2번입니다. 이상하게 나오는. 좀 많이 이상한데. 네,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꼬매가 어떤 일을 하냐면 실을 잡아당기는 힘을 됐어 없앤 그 순간 얘 작용하는 합력은 얼마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 추가받는 알짜 힘이 얼마야? 이거 구하라는 얘기가 2번 문제입니다. 얼마일까? 잡고 있던 힘을 놓는 순간 떨어지. 이 물체가 받는 알짜 힘은 얼마? 어느 방향? 이거거든요. 찍어봐. 얼마인 것 같아? 찍을 수 있는 거는 0. 아니요. 이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합력이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움직이죠. 합력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일까요? 12분의 65? 아니에요. 자, 13분의 60. 13분의 60. 네, 13분의 60입니다. 오. 왜냐면 실을 놓는 순간이요. 여기에 작용하는 이 뭔가가 바뀌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느껴야 되는 거 손을 넣으니까 이 힘이 10이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왜? 손을 놓으면 이 실의 장력이 바뀝니다. 손을 놓는 순간 저 실의 장력이 바뀌면서 알짜 힘이 생깁니다. 되겠어? 자, 얘는 여기서 당겨줬을 때 얘가 13에 해당되는 장력을 갖는 거죠. 당기는 힘을 놓으면 저 장력이 바뀝니다. 중력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요 두 힘의 합력을 구해야 알짜 힘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 장력이 바뀌었는데 장력이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나는 저 장력을 소거하기 위해서 중력을 분해할 거예요. 장력과 나란한 방향의 힘과 이것과 수직한 방향의 힘의 대각선이 얘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힘과 이 힘은 없어지니까 얘는 이 방향으로도 이 방향도 어차피 안 움직이잖아요. 됐어? 그래서 요 힘이 소거가 됩니다. 그럼 요 힘이 알지? 이 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네. 하겠어? 그러면 저 힘을 구해야죠. 그랬을 때 꼬맹아 여기 직각, 여기 동글뱅이 각도, 여기 x 각도 우리가 맨날 이런 거 하죠. 기하 시간에. 그러면 여기가 직각. 그럼 빨리 봐. 저 동글뱅이가 어디예요? 맨 밑에. 동글뱅이가 여기죠. 여기가 x의 각도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직각삼각형하고 이 직각삼각형은 닮음입니다. 그래서 변의 길이가요. 여기가 5, 그 다음에 여기가 12, 여기가 13에 해당되는 길이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 힘이 5kg 중에 해당되는 힘이고 이건 12에 해당되는 힘이거든요. 됐어. 그래서 요 힘 x는 얼마입니까? 5 곱하기 13분의 10이야. 맞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13분의 60에 해당되는 알짜힘을 받고 움직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아? 하겠어. 이제 이런 유형들이 나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갈게요. 아래 그림과 같이 물체가 실에 매달려 아래로 내려오다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실이 끊어진다. 자, 이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물체가 내려오다가 아래 지점에 오는 순간 이 실이 끊어져.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장력을 안 받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생기는 속도가 어느 방향으로 생길까요? 이 방향으로 생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렇게 무슨 운동을 할까요? 사실은 얘는 건물 위에서 수평으로 던진 공 그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움직입니까? 왜요? 운동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중력받기 때문에. 맞죠? 이 포물선 운동입니다. 수평으로는 등속 운동, 수직으로 자전하는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될 거야. 되겠지? 자, 그랬을 때요. 이때 작용하는 힘은 얼마? 얘는 이제 중력밖에 안 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은 5kg 중에 해당되는 힘만 받아요. 이 뜻입니다. 괜찮아? 하겠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위에 2번 상황에서 실이 끊어지지 않고 진동한다면,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와서 실이 안 끊어지고 계속 이 새가 등 이질을 한다면, 그래서 여기에 왔을 때 이 실에 작용해야 되는 장력이 얼마일까? 이제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구할 수 있어. 자, 저건 어떻게 구하냐면요. 사실은요, 얘가 딩 움직일 때 가장 최하점에 온 요 순간에 그래서 얘는 순간 무슨 운동을 하려고 그러냐면 등속 원 운동을 하는 겁니다. 등속 원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최하점에서는 등속 원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 원 운동을 시키는 알짜임은 뭐라 그러죠? 구심력. 원 운동을 할 때 필요한 알짜 힘이 구심력입니다. 구심력은 어느 방향으로 적용합니까? 네, 원의 중심 방향. 이 방향으로 알짜 힘이 생겨야 됩니다. 자, 근데 실제로 얘한테 작용하는 힘은 몇 개 있었어요? 두 개. 뭐하고 뭐야? 중력 장력. 중력하고 장력인데 알짜 힘이 이 방향으로 생겨야 돼요. 그럼 뭐가 더 커야 됩니까? 장력이요. 그래서 장력에서 중력을 뺀 만큼이 구심력입니다. 그래서 장력에서 중력을 빼야 이쪽 방향으로 알짜인 구심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얘기 한 거예요. 구심력 구하는 식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지금은 그냥 외우세요. 이 식이 왜 나왔는지는 그냥 외워서 지금은 R분의 MV 제곱이 그래서 구심력을 구하는 식입니다. R은 원의 반지름이고요. 그래서 질량이고 얘는 속력입니다. 되겠냐? 자, 그러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장력이니까요. 장력은 구심력 더하기 중력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중력은 5kg 중에 해당되는 힘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고요. 구심력은 R분의 MV 제곱인데 R은 이 실의 길이가 얼마냐면 26cm라고 했으니까 26cm니까 0.26 집어넣으면 될 거야. MV 제곱을 구해야죠.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이제? 속력은 위치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고. 여기서 여기로 오면서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된다. 그래서 앞에서 그 필드 네. 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죠. 네. 그러면 꼬맹아, 요거 낙하거리를 찾아야 되겠죠? 요 실이 26cm라고 했죠? 네. 근데 길이비 알려드렸죠? 네. 13. 이거 13, 5, 12. 근데 13이 아니고 얼마? 26. 그럼 이거 얼마? 10. 그럼 이거 얼마? 16. 이거죠. 괜찮아. 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요. mgh 낙하한 만큼이 2분의 1 mv 제곱인데 굳이 이걸 구하려고 하지 말고 바보야. 얘가 넘겨. mv 제곱이 2mgh라서 난 그냥 이걸 넣을 거야. 그래서 머리를 팡팡 돌리자. 굳이 속력을 왜 구하니? 됐니?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2mgh를 구할 거야. 저의 문제 푸는 방법을 배워가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셨거든요. 또 어떻게 잘 됐어? 네, 논리적으로 풀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하시면 되고 이 mg가 얼마? 5kg에 해당되는 힘이죠. 되겠죠? 그러니까
0.26분의 2 곱하기 5 곱하기 낙하거리 0.16 더하기 5kg 중에 해당되는 힘. 요 얘기예요. 되겠어? 괜찮아? 이런 얘기야. 그래서 계산해봐. 26분의 16으로 바꿔드리면 되는 거니까 26분의 너 약분되지? 13, 8, 80 13분의 80 더하기 13분의 얼마냐? 65 예. 더하면 13분의 145 이렇게 되네요. 이게 약분되냐? 아니. 안 되죠. 네. 괜찮아. 요거 하나. 운동에너지 구하는 식이 뭐라고? 2분의 1 mv 제곱. 96 구하는 식은 r분의 mv 제곱이야. 됐어. 2분의 1 대신에 r이야. r분의 mv 제곱이 96 구하는 식이야. 우리 시험 끝나고 워 끝난 친구들은 그 다음 주에 배울 건데. 그래서 네. 이렇게 구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문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2번, 4번 하나는 어떻게 푸는지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10번은요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머리 돌리는 겁니다. 누구 머리가 훨씬 더 좋을까? 하시면 되죠. 10번 해보세요 이제. 저거 2 곱하기 5 곱하기 4는 2 곱하기 네. 5 곱하기 네. 됐어. 얘는 낙하거리 0.16. 돼요?
너네는 다 들었던 거고 둘만 이제 겨울방학 때 특강을 못 들어서 모르는 부분이지만 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겨울방학 특강 때 미친 듯이 했었던 게 부력인데요. 입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부력이라는 힘입니다. 중학교 때는 부력이 물속에 있는 물체를 물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야 라는 개념만 배웠고 이게 계산이 가능한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에 있는 상황을 봐. 여기 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물체가 이렇게 그래서 전체 부피는 V인데 잠긴 부피만은 V 다시야. 되겠어? 자, 근데 이 상태로 얘가 정지야. 정지야. 되겠냐? 자, 그럼 얘가 받는 합력이 얼마? 0. 무슨 힘하고 무슨 힘 받아? 중력과 그렇죠. 이만큼의 이물체의 중력과 물이 밀어올리는 이 부력이 크기가 똑같아서 정지되어 있어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요. 부력이라고 하는 거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밀도 구하는 식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한다. 요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질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겠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밀도 곱하기 부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겠어? 모든 물체의 밀도와 부피의 곱한 값이 그 물체의 질량이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질량은 그 물체의 밀도를 뭐라고 써요? 와, 그 물체의 부피를 곱한 값으로 우리는 그 물체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네. 그러면서 부력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나중에 우리가 한번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데 지금은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부력은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속에 딱 올라가 있을 때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있어. 물이 찰랑찰랑 있어. 근데 내가 어떤 물질을 넣어. 그러면 이때 물은 뭐하니? 넘치죠. 얼마만큼 넘쳐요? 잠긴 물에 네, 이 물체가 잠긴 부피만큼의 물이 넘치죠. 맞아. 그랬을 때요 보면은 이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는 바로 넘친 물의 무게가 정확하게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이야. 그래서 우리 넘친 물의 무게를 재서 부력을 알 수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이 짓을 한 거야. 자, 그러면 넘친 물은 정확하게 요만큼의 물의 질량이 넘쳤겠죠. 됐어? 네. 그러면 이 넘친 물의 질량은 물의 밀도에다가 얘 잠긴 부피만큼의 부피가 넘쳤겠죠. 네. 이게 바로 물의 질량이죠. 거기다가요. 그래서 중력과 속도를 곱하면 무게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로 VG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 이 로는 물의 밀도입니다. 이 V 다시는 물체가 물속에 잠긴 부피만큼이죠. 됐어?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에서 이 물체는 물체의 무게와 됐어? 물이 만든 부력의 크기가 같아요. 물체의 무게는 물체의 밀도 로, 물체의 전체 부피 V라고 할게요. 로 V G로 계산하면 되고 이때 받는 부력은 요만큼, 딱 요만큼의 물의 무게잖아요. 물의 무게는 물의 밀도에다가 그래서 요만큼의 잠긴 부피에다가 중력과 속도 곱하면 되겠죠. 네. 되겠어? 요 얘기입니다. 근데 요 새끼 날라가죠? 자, 이제 해보세요. 더 이상 해드리는 건 문제를 풀어드리는 거고요. 풀어봐. 이제부터는 나머지는 너네 머리로 하는 거야. 성미 다 풀었어? 오, 풀었어.
공부하는 식을 모르진 않겠지. 소금물의 질량분의 소금의 질량 곱하기 100. 그거 많이 뭐라고 하죠? 이런 병신 새끼들이 씨. 소금물의 질량에다가 소금의 질량 곱하기 아 와 이런 걸 써줘야 되는 과거 대비반이 있구나 진짜. 그래 소문설때 잃어버릴 거야 이 새끼야. 그래서 쟤를 질량농도라고 우리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고요. 질량농도 말고 소금에서 만든 몰농도, 몰랄농도 이런 것도 배우죠. 그렇다고요 그냥. 이건 맞았는데 이해가. 다 농도에서 멈췄어. 병신들. 선행을 왜 하니 후행을 해야지. 새끼들아. 네.
됐지? 괜찮아? 자, 어려운 문제들은요 맞추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물어보는지를 문제를 찾고 그래서 고민하는 게 실력을 높이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선생님이 풀어주고 나면은 그냥 우리는 암기식 문제잖아요. 근데 이걸 풀기 전에 너네가 고민하는 게 너네들 실력을 높이는 거라서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1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셨는데요. 이 나무 토막의 밀도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얘는요. 전체 가로 세로 높이가 이런 이제 물통에다가 넣었더니 물에 띄웠더니 2cm가 잠겼어. 그래서요. 그럼 결국은 5cm 중에서 물속에 잠긴 게 2cm야. 이것만으로 물체의 밀도가 알 수 있다. 물의 밀도가 얼마야? 1이죠. 됐어.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건 물이고 이건 물체잖아요. 물체의 밀도는요. 됐어. 물의 밀도는 언제나 1이니까 얘는 1이니까. 됐어. 물체의 밀도는 여러분들 전체 부피분의 잠긴 부피 요거 보시면 이게 물체의 밀도죠. 그래서 근데 어차피 가로 세로는 똑같으니까 사실은 잠긴 깊이 아니 전체 깊이분의 잠긴 부피로 보시면 밀도 아닌가? 그죠? 전체가 5 잠긴 부피가 얼마? 2 그러니까 이게 얼마? 0.4만큼이 이물체의 밀도구나.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앞으로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너네 물의 밀도는 1이지 얼음의 밀도가 얼마인 줄 알아? 0.9야. 그러면 전체 중에서 얼마 잠겼다는 거야? 1.1 얼마 잠겼다는 거야? 0. 아니 잠깐만요. 전체 부피분의 잠긴 부피. 그래서 전체 높이 중에 잠긴 깊이 이거잖아요. 이게 0.9라는 얘기는 0.9라는 얘기는 10분의 9죠. 전체 부피 중에 잠긴 게 얼마? 9. 이 얘기잖아요.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전체 높이 중에 잠긴 높이 비율. 이게 물과 비교한 밀도 비야. 알겠어? 물과 비교할 때 밀도 비율 이렇게 하면 돼. 됐죠? 그래서 얘는 밀도가 0.4라는 거 알았는데 이제 여기다가 소금을 넣어. 보면 물보다 소금을 넣을수록 소금물의 밀도는 훨씬 더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죠. 자, 그러면 얘가 더 커지니까 그래서 얘가 더 커지니까 얘 값은 뭐 해야 돼? 줄어야죠. 어차피 얘의 MV 값은 일정할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떠요. 자, 2cm 잠겼던 아이가 몇 cm 잠기는 걸로 바뀝니까? 1. 얼마? 6cm. 그럼 밀도는 이거죠. 되겠어? 네. 그러면 이제 얘 밀도가 1이 아닌 거죠. 되냐? 그러면 소금물의 밀도, 얘가 소금물로 바뀌어요. 소금물의 밀도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물체 밀도에다가 잠긴 부피분의 전체 부피 이거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잠긴 높이분의 전체 높이 하시면 되겠죠. 이런 느낌이야. 괜찮아? 자, 물의 밀도는 0.4라고 구해드렸고요. 잠긴 게 1.6, 전체는 5. 이거죠. 이렇게 계산해봐. 얼마나? 1.25.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소금물의 밀도가 요거예요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단 보세요. 2번에 가로치고 단. 물에 소금을 넣어도 물 전체 부피의 변화는 없다고 치자. 라는 게 써져 있어요. 됐니? 자, 그랬을 때요. 이 소금의 농도가 몇 %냐라고 했으니
자, 물의 밀도를 우리가 어떻게 쓰는 거냐면 물의 밀도 1 단위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거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물은 1 세제곱 센티미터 안에 1g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어 이 얘기잖아. 근데 소금물의 밀도가 1.25로 바뀌었죠? 이건 무슨 말이야? 1 세제곱미터 안에 질량이 얼마로 바뀌었어? 1.25가 됐지? 왜? 소금의 질량이 0.25만큼 들어왔으니까. 맞냐? 그러니까 얘는 물 1g에 소금 0.25g 들어와 있어. 그래서 밀도가 이렇게 됐어. 이 얘기잖아. 부피의 변화가 없다고 쳤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25 소금물의 질량분의 소금의 질량 곱하기 100 이거 하시면 되는 거죠. 되겠어? 네. 그래서 이렇게 날리시면 얼마? 20%의 소금물의 농도야? 이렇게 보면 돼요. 되겠어? 괜찮아? 나는 이렇게 풀어. 자, 그러면 이때 수조 안에 물이 4리터라고 치자. 꼬뱅아. 4리터는 얼마? 4,000ml. 4,000ml가 4,000 세제곱센티미터. 맞아? 알아라. 제발 좀. 그렇대요. 자, 그러면 1세제곱리터 안에 소금이 0.25 들어있습니다. 됐어. 4,000ml 안에 소금 얼마 들어있니? 계산하시면 되겠죠? 얼마 들어있어요? 얼마? 1세제곱미터 안에 소금이 0.25g 들어있어. 그러면 4,000은 이거 4,000배 하면 되잖아요. 얼마? 4,000배 하면 얼마? 1,000g의 소금 들어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어? 이렇게 풀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았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되겠어? 단위 환산 무료 가능하고요. 이렇게 밀도를 구했을 때 밀도 단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거 가지고 공부한 거야. 알겠냐?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단지 부력보하는식만 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 이제 넘겨서 보세요. 이게 이번에 물토 끝난 애들이 5월달부터 사용할 교재예요. 그래서 쟤네들은 이제 교재를 받을 건데 이게 교재예요? 네. 이렇게 해서 역학, 전기, 파동에 다 이런 문제들이 되어 있어요. 물투까지는 배워야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블루킷이 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압축 공기가 공기랑
바람이랑 물이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공기를 압축해서 물을 쏘는 거예요. 야, 이번에 학교에서 과거 쓰겠다는 애들이 많을까 적을까? 저거 일단 저희 학교는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저희 학교엔 저밖에 없을 것 저희 같아요. 반에도 있어요. 응? 저희 반에 또 있는 것 같아요. 다 합치면 한 내년 내년 학교는 한 내년 정도? 얘네는 몰라요. 저희 수학 동아리에 그냥 4명 있어가지고. 그 동아리에 있나? 네, 근데 그게 동아리가 얼마나 성악에서 수학 좀 한다는 분 다 모아놨어요. 압승이랑 있나? 하는 거 있구나. 우리 학교 CMS 하는 애도 있고. 훈아, 너네 학교에는? 너네 학교는 몇 명 지냈어? 이번에는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가 아닐까? 맞을 텐데? 답이 하나입니다. 놓쳤어. 무슨 소리인지는 네가 해석을 해야. 아, 너 포스 운동을. 그때 배우긴 했는데 그래. 약간 맛보기 약 아, 맛보기처럼. 그랬구나. 쌤이 그때 더 자세한 거 루트에서 다시 나올 거야 약간 이러셨어요. 그 루트에서 다시 나오는 거 안 해줬나 아직? 아직 안 저희 돌리는 거 하고 있었거든요. 틀린 게 없는데.
마찰이 없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일상생활이란 말이죠. 마찰도 있고 공기 저항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 1과 물리 2에서 배운 것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소서는 우리가 물리 1과 물리 2에서 배운 것과 왜 달라? 아, 그거 뭐 때문이구나. 그걸 알아가는 과정을 여러분 자소서에 쓰시는 게 훨씬 좋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일상생활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건 다릅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자유낙하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그쵸? 중력만 받고 어떻게 떨어집니까? 뭐가 작용합니까? 공기 저항. 그럼 공기 저항이 있을 때 물체가 어떻게 떨어질까요? 좀 빨라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속력이 그렇죠. 중력만 받고 떨어지는 애는 속력이 무한대로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공기 저항을 받으면 사실은 얘가 떨어지면서 공기 저항이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보다 작아질 건데 이때요. 공기 저항은 그럼 일정하니? 뭐에 의해 달라지니? 속력입니다. 속력에 따라 달라요. 사실은요. 여기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입자가 빽빽합니다. 그러니까 물체가 떨어지려면 자기가 차지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기를 밀어내고 자기가 그 사이를 자꾸 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근데 속력이 느리면 조금만 밀면 되니까 저항이 별로 크지 않아. 근데 속력이 빠르면 한꺼번에 많은 양의 공기를 밀어야 되기 때문에 저항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낙하하는 물체는 그죠? 아래쪽으로는 중력을 받고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공기 저항을 받는데 이 공기 저항은요 떨어지는 낙하 속도에 비례합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저항이 점점 커져요. 그리고 얘는 비례상수 K를 곱하면 돼요. 이 비례상수는 떨어지는 물체의 모양이라든가 공기의 밀도라든가 온도에 의해 결정되는 값입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처음에는 물체가 떨어질 때 속력이 빨라 느려?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는 속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항은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냥 중력만 작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근데 속력이 열나 빨라지면 여러분들 저기 비행기에서 낙하산 메고 떨어지는 오빠들은 열나 속력이 빨라지죠. 그러니까 막 떨어지면서 여기 입이 막 벌어지잖아요. 공기 저항 때문에 그렇거든요. 됐어. 그래서 처음에는 중력 가속도를 받고 속력이 빨라지는 거랑 비슷하다가 나중에 되면 속도가 이렇게 되다가 일정해집니다. 왠 줄 아세요? 속력이 점 빨라지면 됐어. 얘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은 10인데요. 처음에는 공기 저항 없었어. 근데 1대, 2대, 5대, 8대, 10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도 얘는 무게는 항상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자임이 10이었다가 9였다가 8이었다가 5였다가 2였다가 0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알자 힘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면 우리는 가속도의 크기가 점점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길이가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자 알자 힘이 0 됐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일정하게 유지했죠. 더 이상 속력이 빨라질 수 없어요. 그 속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속력이 더 빨라지려면 가속도가 있어야 되는데 가속도가 0 됐잖아. 더 이상 못 밀고 나가.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 등속도로 떨어져. 그 다음부터. 그래서 어느 특정한 속력 이상이 되면 그 속도로 쭉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물체가 낙할 때 가질 수 있는 최고 빠른 속도를 우리가 멋진 말로 종단 속도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낙하하는 물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를 우리가 종단 속도라고 하는데 이 종단 속도는 물체의 무게와 공기 저항이 같아진 순간이겠죠. 되겠어?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mg 물체의 무게와 공기 저항 kv가 같아. 이때 그 물체가 갖는 종단 속도는 k분의 mg야. k라는 상수는 일정하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곳에서 떨어질 때 질량이 클수록 종단 속도는 더 빨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낙하하는 저 구름 위에 있는 물방울이 떨어져 비가 돼서 우리가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걔가 이상적으로 이렇게 속력이 빨라지면 그 새끼는 내 머리에 닿는데 총알의 속도를 갖습니다. 요. 구름이 가장 높게 떠 있을 때가 대기권 가장, 대륙권 가장 위쪽. 그렇죠? 대륙권 가장 위쪽이죠. 대륙권의 최고 높이 얼마? 11km 정도. 그럼 대략 그냥 우리가 10km로 보면 10km는 10,000m야. 그러면 그 물방울 10,000m가 갖는 속력은 위치 에너지가 완벽하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어야 되니까 우리는 루트 2g 10,000m죠. 이거죠. 총알의 속력이 대략 200에서 300 나와요. 얘 그걸 넘죠. 그러니까 빗방울 맞으면 뒤져요. 얘가. 만약에 얘가 자연학과였다면. 되겠어? 근데 우리 빗방울을 맞고 죽지 않죠. 실제로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의 속력은 실제로 2에서 3밖에 안 됩니다. 왜? 질량이 작아서 종단 속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빗방울 맞고 죽는 사람은 없죠. 되겠어? 이런 얘기예요. 종단 속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됐어? 그 종단 속도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빗방울의 속도는 어느 이상으로는 더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단 속도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되는 것처럼 포물선이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포물선이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수업 시간에는 해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2학기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풀면서 할 거고, 지금 물도 친구들은 물도 과정까지가 끝났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어갈 거고. 자, 여러분들 그냥 내가 공기저항 없는 곳에서 공을 던지면 비스듬히 던지면 어떻게 돼?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갔다 떨어져. 그랬을 때 공기저항이 없으면 어떻게 돼? 최고점을 기준으로 완벽 대칭이에요. 근데 공기가 있으면 저항이 생기죠. 그러면 대칭이 아니고 일어나야. 대칭이 안 돼요. 우리가 배우는 포물선은 공기저항 무시했으니까 완벽 대칭이에요. 근데 실제로 공기저항이 존재하면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약간 기울뚱한 모양이 돼요. 올라가는데 2초 걸리면 내려오는데 몇 초 걸리냐? 2초. 이건 공기저항이 없어서 그렇죠. 공기저항이 있으면 올라갈 때 더 빠를까요? 내려올 때가 더 빠를까요?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이 더 짧니?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이 더 짧니? 내려갈 때 똑같나? 근데 공기시험하고 같이 같지 않나? 공기저항 똑같이 받겠죠? 똑같은 공간에서 똑바로 올라갔다 똑바로 떨어지는 것도. 뭔가 올라가면 공기도 같이 막 누르니까 뭔가 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고 쳐요. 올라간 거리 내려간 거리 똑같죠? 걸린 시간 똑같죠? 공기저항이 있다면 다르죠. 달라요. 왜냐면 가속도가 달라요. 왜냐면 알짜임이 달라요. 얘 올라갈 때는요, 아래로 중력받죠? 네. 공기저항 아래. 아래로 받죠? 내려올 때는요, 아래로 중력받죠? 공기저항 위로 받죠? 알짜임 누가 클까요? 왼쪽. 아래쪽으로 올라갈 때가 알짜임이 더 크겠죠? 그러면 얘는요, 속력이요, 그래서 빨리 0대. 그랬다가 내려올 때는 알짜임이 작아지니까 천천히. 되겠어? 빨라져. 알겠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시간이 더 걸려. 똑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시간이 더 걸려. 이해? 이해? 우리는 공기저항이 없다는 바보 같은 물리 배우는 중이에요. 근데 그게 이해가 돼야 변형이 되는 거라서 기본을 충실하게 배우셔야 돼요. 되겠지? 자, 얘는 물로켓입니다. 첫 번째. 포물선으로 던질 때요, 내 손을 떠나고부터는 무슨 힘만 받니? 중력과 중력만 받아야 포물선 운동인데 얘는 물로켓이야. 내가 던졌어. 됐어?
됐어? 처음에 얘가 추진했다. 그리고 나서 얘는 뭐 받니? 추진력과 중력을 받죠. 중력만 받지 않습니다. 물록해서 추진력도 작용합니다. 됐어? 물이 계속 발사되고 있는 거야. 마치 로켓이 1차 엔진 떨어지고 2차 엔진 떨어지는 것처럼 계속 됐어? 추진력을 받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추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가 완벽한 대칭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완벽한 대칭이 되지 않습니다. 추진력이라는 힘이 더 작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인할 때 얘네들은 이렇게 중력만 받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대칭을 갖는데 물로켓을 쏘면 추진력. 그래서 마치 로켓처럼 자 여기 있는 가스가 공기를 밀면 공기가 얘를 밀리죠. 반작용. 됐어? 라고 하는 힘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되겠냐?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물선으로 던진 것과는 다르다. 추진력이라는 게 작용하는 운동이다. 자, 그래서 잘못된 거 찾아봐 라고 했는데 답이 뭘까요? 1번. 물로켓이 비행하는 동안 일정한 크기의 중력을 받는다. 그래서 얘는요, 물의 양이 점점 뭐합니까? 줄어들죠. 그러니까 중력이 그냥 달라지죠. 일정할 수 없습니다. 예병할 씨. 물 빠져나가잖아 이 새끼야. 자, 그러니까 답을 알고 보면 되게 한심해요.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이런 거죠. 여러분들한테 어마어마한 대학 논문에 실리는 그런 내용을 묻지는 않습니다. 자, 물로켓은 앞쪽 공기와 물로부터 추진력을 받는다. 맞는 거고요. 물로켓의 궤도는 올라가는 구간과 내려가는 구간의 대칭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물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도 일정한 시간 동안 비행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관성 때문입니다. 자, 발사 순간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이유는 반작용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아 로켓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놓고 여기서 똥꼬로 가스를 분출하면 이 새끼 뛰어 올라가죠. 왜요? 가스가 땅바닥을 누르면 그거의 반작용으로 네, 땅바닥에 이렇게 위로 올리는 이 반작용의 힘 때문에 로켓이 뜨는 거예요. 사실은 비행기도 로켓도 다 작용 반작용의 힘을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고요. 11번 잠깐 보죠. 11번은 뭘까? 그거 돌림이. 돌림힘이죠. 자, 거기 받침점에 위치 찍고 힘 몇 개 작용하는지 찍어. 받침점. 힘 몇 개 작용하냐? 지랄한다? 4개 있을게요. 1m 떨어진 곳의 물체의 무게. 또 1m 떨어진 곳에 또 무게. 그렇지? 그리고 실이 잡아당기는 힘. 또 받침점에서 밀어 올리는 힘. 바탱이구나. 힘은 4개 생긴다. 근데 받침점에 작용하는 힘은 돌림힘을 만들지 못하니까 무시하는 것뿐이지. 됐어. 근데 자 그러면 실제로 얘가요 이 상태로 뭐 되고 싶다고요? 정지. 그러면 돌림힘 평형 되겠냐? 돌림힘 평형이니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회전시키려는 돌림힘, 이렇게 회전시키려는 돌림힘, 얘는 이렇게 회전시키려는 돌림힘 3개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방향에 해당되는 돌림힘 2개를 합한 값이 반대 방향의 돌림힘의 크기와 같아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 곱하기 1 더하기 100 곱하기 2는 F 곱하기 3이야 이렇게 하면 되고요. 선생님 이거는 질량이니까 무게로 곱하기 10을 다 해줘야 돼요. 나도 알아요. 되겠어? 네, 그럼 계산하시면 얼마나 옵니까?
오늘 20문제를 푸는 건데 예병을 이제 12문제 풀었어. 이 젠장을 씨 3시간 동안. 아니 질문 이걸 말하는 건 아니고 그 자유낙하 할때 그러면 공기저항 없으면 계속 승력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럼 빛보다 더 빨라질 수 어디 있어요? 물체는 그럴 수 없어요. 아, 물체는 빛보다 빨라질 수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그거는 그 다음에 반성력이라는 거 배워야 되니까 그거 다 치고요. 넘어가세요. 네.
13, 14 할까? 자, 그림은 영초에서 출발해서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1km짜리 물체의 위치를 0.5초 간격으로 찍었다. 이겁니다. 이 물체에 대한 운동으로 맞는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빗면에서는요. 우리가 다 배우셨어요. 빗면에서 요각도가 세타이면 여기에 있는 물체는요. 사실은 중력과 수직항력하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마찰이 없다면 중력을 경사면과 수직하게의 힘과 경사면과 나란한 힘으로 나눴을 때 요 힘과 요 힘이 상쇄돼서 없어져. 그치? 그래서 요 힘이 알자 힘이 되는데 이 새끼가 mg고 요 각도가 세타인 평행사변형의 얘가 대각선이니까 얘가 여기가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요 힘이 mg 싹 내려가 세타야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게 알자 힘이니까 그 알자 힘을 질량으로 나누시면 가속도라 그랬죠. 그래서 빗면에서의 가속도는 언제나 마찰 없을 때 g 사인 세타의 크기를 갖는다. 그러니 경사면의 기울기가 일정하면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한다. 그래서 얘는 처음에 오지점에서부터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의 형태 이렇게 가는 운동을 할 거야. 자, 이때 0.5초 간격으로 잘랐으니까요. 5에서 A까지는 0.5초라는 시간 동안에 2cm 간 거니까 0.02m 갔어요. 밑에 단위들을 싹 봤더니 미터로 나와서 미터로 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 나옵니까? 얼마? 얘는 0.4가 평균 속력이겠죠. A에서 B 구간은 그렇다면은 0.8일 거고요. B에서 C까지는 1.2일 거고 C에서 D까지는 1.6의 평균 속력을 갖겠죠. 이런 얘기 하고 있어. 자, 그러면 평균 속력이 이거니까 가속도는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 여기서 여기로 가는 동안 시간은 0.5초 동안 속도는 0.4 증가했어. 그래서 가속도를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니? 얼마 나오니? 0.8 나오니까 0.8m/s 제곱이 얘네들의 가속도이겠죠. 그래서 이런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0.8 나와요? 네. 이런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뭐 이런 거 알고 있고요. 자, 그럼 그 중에서 1번 보세요. A에서 C까지의 평균 속력 구해라. 라는 겁니다. A에서 C까지의 평균 속력은요. A에서 C까지 가는 동안 1초 걸려요. 그죠? 평균 속력은 원래 총 걸리는 시간으로 총간거리 나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얘는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총 10cm 갔네요. 그죠? 1초라는 시간 동안에 0.1m 갔어. 그러니까 얘는 평균 속력이 0.1이야. 이렇게 가는 1번은 맞는 거고요. 이 물체는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일정하게 변한다. 속력은 바뀌지만 운동 방향 안 바뀝니다. 두 번째,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일정합니다. 라는 얘기는 아까 1번에서도 했어요. 4번, 이 물체의 같은 시간 동안 속력 변화. 자, 밑줄쳐. 같은 시간 동안의 속력 변화를 우리 가속도라고 불러줘.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속도가 다 똑같죠. 누가 더 크다는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5번. 질량이 10kg인 물체를 위와 같은 위치에서 운동시켜도 각 구간에서의 거리는 그림과 같다. 네, 얘는요. 이거요. 1kg든 2kg든 질량하고 상관없이 가속도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똑같습니다. 1kg 그래프도 이거, 10kg 그래프도 이거.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질량하고 상관없다. 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포물선을 완벽하게 배우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배운 새끼들은 왜 틀리는 거야? 병신 새끼들. 이거예요. 자, 보시면요. 그림은 질량이 M인 물체 A를 지면에서 H만큼 높은 곳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지고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을까?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을 봐야 되는 통과 문제들입니다. 자, 보시면 그런 유형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는 건물 높이 H인 곳에서 A를 V의 속력으로 던져. 그럼 얘는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서 떨어지겠죠. 자, 그랬을 때 이 거리가 ES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겠죠. 자, 근데 B는요. 바닥에서 얘를 던져. 그랬더니 얘가 됐어. 어디까지 갑니까? 얘가 올라간 최고 높이가 H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낙하 지점이 똑같네요. 낙하 지점, 낙하 지점이 얘가 ES가 아니네요. 얘 S네요. 얘가 S만큼 가고 얘는 ES만큼 가는 거네요.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들, 네, 여기에 대한 B의 물리량이 A의 물리량의 2배인 게 2개 있어요. B 값이 A 값에 비해 2배인 거 찾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보면 포물선 운동은요. 비스듬한 방향으로 던졌을 때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속도 나눈다. 기억나요? 네. 네. 그 중에서요. 예를 들어 여기가 20의 속력으로 던졌는데 요 각도가 30도야. 그러면 얘는 수평 방향의 속력이 얼마니? 10. 루트 3이죠. 코사인이 30이니까. 그래서 이상한 선수 안 돼. 자, 수직 방향 속도 얼마입니까? 10입니다. 자, 그랬을 때 수평 방향으로는 얘가 날아가는 동안 힘을 받니 안 받니? 안 받죠? 네. 그러니까 무슨 운동을 해야 되니? 등속 운동하죠. 그래서 얘는 수평 방향으로는 이 속도로 계속 등속 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해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가도 수평 속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등속도로 쭉 가고 있는 거고요. 수직 방향은 기억납니까? 수직 속도가 얼마가 될 때까지 올라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공기저항 없잖아요.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과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이 어떻습니까? 같죠.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t초 걸리면 내려오는데도 얼마 걸리는 거니? t초 걸리죠. 그래서 얘는 2t초 동안 올라갔다 내려왔어. 근데 보면 볼래? 얘요. 여기 반쪽짜리 내려오는 거 보세요. 얘는 수평으로 등속 운동하고 수직으로 뭐 하고 있니? 자유낙하고 있죠. 근데 이 높이가 얼마입니까? h죠. 이 새끼 높이도 얼마입니까? h죠. 네. 그러니까 얘는 그냥 뚝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 t. 인 거죠. 그러면 t라는 시간 동안에 s가 써? a는? 그럼 b는? 2t라는 시간 동안에 얼마가 써? 2s 같네. 그럼 수평 속도는 어때? 똑같다. 같아야죠. 개새끼들, 병신 새끼들 여기서 어가 나오면 어떻게 이씨. 그래서 A하고 B는요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얘 T고 얘 2T야. 수평 속도는요 얘 V고 얘도 V야. 같아야 돼. 알겠어? 네. 하겠어.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운동 시간은 B가 2배 큰 거 인정합니까? 예. 근데 수평 방향 속도는 같다라고 쓰셔야죠. 자, 운동하는 동안 받은 힘은 무슨 힘 받니? 중력 받죠. 이 새끼 질량이 얼마냐면 얘 M이고 얘는 2M이에요. 그러니까 중력이 B가 2배가 크다는 거는 인지하고 가야죠. 정신 나가는 거예요. 자, 4번. 단위 시간 동안 속력 변화 미줄. 이거 무슨 말이라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 한번 짚어줬죠. 단위 시간 동안의 속력 변화. 가속도. 얘네들은 무슨 힘 받아요? 야, 얘 떨어지는 동안 무슨 힘 받아? 그럼 중력 가속도 같겠죠. 얘 올라갔다 내려가는 동안 무슨 힘 받아? 그럼 중력 가속도 같겠죠. 이 새끼들아. 고민의 여지가 있냐 이게? 자, 5번.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됐어. 얘요. A요.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수평 속도는 그대로 V. 수직 속도는 낙하하면서 V 다시. 그러면 이거 합성했을 때 이게 진짜 속도. 맞아?
같아야지 이 새끼들아. 어디서 헛소리야. 같아. 오. 알겠어? 예. 괜찮죠? 괜찮죠? 물린 괜찮은 방법이야. 너네가 안 괜찮은 아이들이지. 물린 괜찮아? 응. 시간이 몇 분 남은 거야? 1분이요. 자, 15번이요. 문제 빨리 읽어요. 우리 전기력 구하는 거 했죠? R 제곱분의 크크크. 네? R 제곱분의 크크크. 전기를 띤 입자 사이에 전기력 작용한다 이 개놈의 새끼.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얘가 플러스 4쿨롱이야. 얘가 마이너스 2쿨롱이야. 여기 떨어져 있는 거리 R이 2m야.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R 제곱분의 크크크로 계산해. 안 들은 척 하지 말아라. 내가 너네한테 설명했다. 그래서 2의 제곱에 쿨롱 상수에다가 각각의 전하량을 곱한 만큼이 작용하는 힘이야.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얘기예요. 자, 요거요. 그대로 우리 월요일 날이 물리 또 2시간이거든요. 허리도 챙겨와. 뒤에 있는 30번까지 다 하는 게 나의 목표야. 숙제는 없어. 대신에 틀린 거는 좀 볼래?